이제 슬슬 귀신 이야기라고 일단 제목을 바꿔놓을 거예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귀신을 봤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봤던 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완전 저학년 때인데 저희 집 근처에 2층에 통으로 다 학원인 곳이 있었어요. 그 전날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준비물이 뭐였냐면 각도기 그리고 컴퍼스, 이제 이게 있어야 수업이 된다. 그래서 각도기랑 컴퍼스를 가져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딱 4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4명 중에 아무도 각도기와 컴퍼스를 가져온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멘탈 나간 것 같이 하늘을 이렇게 보셨어. 근데 그날 되게 신기한 게 하늘의 색깔이, 시간대는 오후 4시쯤인데 주황색이에요. 진짜 그런 색깔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온통 붉은 느낌으로 주황색인데 비는 또 안 내려. 그리고 그 학원 건물이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차들이 지나가면은 차 지나가는 소리가 창문을 열면 다 들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조용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하늘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준비물 하나 안 갖고 왔으니까 한술 한번 이렇게 쉬시더니 어차피 오늘 수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하니까 귀신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귀신이 보통 2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원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심심한 경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귀신이 근처로 지나간 거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갔다 주변에,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이 귀신이 나한테 원한이 있어, 죽기 전에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당했거나 나한테 억울한 일이 있거나 혹은 죽어서라도 나한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를 괴롭힌대요. 근데 보통은 그러진 않고, 보통은 이 귀신들이 심심하니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장난을 주로 치냐면, 사람 눈에 귀신이 일반적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 앞에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물건만 보이는 거예요. 귀신 안 보이고 물건을 들어서 사람 앞에서 이거 흔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물건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자기네들은 좋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업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귀신 얘기를 다 듣고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구나 였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학원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앞이 2차선 도로인데 그 길을 건너서 골목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작은 골목이 또 나오는데 그 골목 끝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학원이 끝나면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집에를 가서 TV를 켜면 항상 만화하는 시간대였어요. 학원 끝나고 막 뛰어갔지, 만화 볼 생각에. 아, 신난다 이러고 막 뛰어갔어.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집이었는데 마루문이 나무로 돼 있었어요. 나무인데 옆으로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만화 볼 생각에 신나서 뛰어간 다음에 문을 이렇게 딱 잡고 양옆으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 상태로 제가 굳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싹 열었는데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가 이렇게 눈앞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봉지가 제 눈앞까지 딱 올라왔어요. 이걸 잡은 상태로 못 움직이겠네요. 소름이 지금도 얘기하면서 쫙 올라오는데 뭐 봉지가 움직이질 않아. 그냥 여기까지 딱 올라와서 그냥 멈춰 있어요. 잠깐. 그러다가 정말 느리게,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천천히, 너무 느리게, 이게 검은색 봉지라고 치면 여기서 정말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막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눈으로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막 이렇게 돌아요. 진짜 너무 빠르게. 방금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대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지. 딱 이렇게 문을 열고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귀신이다. 근데 움직이지 못하겠네. 살아생전 처음 귀신을 봤으니까. 눈앞에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검은색 비닐봉지가 진짜 미친 듯이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문을 놓고 뒤로 돌아서 그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막 뛰어나간 다음에 아예 골목 밖으로 나가서 큰 골목으로 가서 거기 전봇대랑 가로등이랑 같이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밑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날따라 동네에 사람도 없어. 그 골목에 원래 그 시간대에 애들이 좀 나와서 노는데 아예 동네가 조용해.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이제 한두 시간 지났어요.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집에 오실 시간이 됐어요. 그냥 전봇대 밑에 그냥 계속 앉아있다가 엄마가 딱 오신 거예요. 엄마가 뭐하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들어가재요. 들어가자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희 집 있는 작은 골목을 딱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또 무섭긴 한데 안에 귀신이 있는 걸 아는데 엄마 혼자 들어가시면 또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걸 막 뛰어 들어가긴 좀 무섭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따라 들어갔어요. 쓱 보니까 엄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진 못하고 그 골목에서 쭈뼛쭈뼛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이름을 크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일이 났구나. 느낌이 안 좋아서 뛰어갔죠. 그때는 이제 무서운 거보다는 엄마한테 혹시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막 뛰어간 거야. 막 뛰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제가 귀신을 봤던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저를 막 불러요. 엄마도 봤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당에서 그 엄마 있는 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엄마가 자꾸 오래요. 뭔가 좀 근데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셨어. 뭐지 하면서 일단 무서운데 갔어요. 엄마가 불장난을 했네요. 갑자기 대뜸. 불장난? 아니라 그랬지. 웬 불장난이지. 지금 불장난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집에 문만 열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니라 그랬더니 엄마가 마루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따라 들어갔더니 마루에 바닥에 있는 구석탱이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누가 불로 지진 것처럼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구석탱이 한쪽에.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제가 불장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를 실제로 겪은 게. 귀신을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귀신이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구나를 처음 알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때 일반 학원은 아니고 가정집인데 약간 과외처럼 많은 학생들을 받아서 보충 수업 같은 걸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날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있다가 5시 반쯤 집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가는 길이 폭이 넓은 골목인데 쭉 오르막길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날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겨갔어요. 장우산 하나를. 그래서 이제 길 한가운데로 늘 가던 길이니까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어 올라가고 있다가 한 3분의 1쯤 올라갔을 거예요. 느낌이 뭔가 쎄해요. 뒤를 이렇게 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 아래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길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정중앙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딱 봤는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걷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진짜 길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데 키는 한 180, 한 5, 6? 되게 커 보였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이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라고요. 우산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우산을 펼쳤어요. 어깨에다 이렇게 딱 걸쳤어. 걸치고 이제 걷다가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바리 코트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지 하면서 우산이랑 그 요 어깨 틈 사이로 이렇게 돌아서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없어. 그냥 시꺼매. 그냥 시꺼먼 상태인데 왼손이랑 오른손에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엄청 두꺼워 보이는 책을 이렇게 2권 정도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장우산을 이렇게 접힌 상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대학생인가 보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저 사람을 봤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 그냥 시꺼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봤더니 진짜로 똑같이 바바리 코트인데 우산이랑 책을 들고 올라와요. 펼치진 않았어.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맨 처음에 내가 그걸 봤었을 때 그 사람이 손에 물건이 들려있는 걸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잠깐 이렇게 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그날 원래는 맨 아래쪽 그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이 있는 그쪽에는 애기들이 나와서 많이 놀던 시간대인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날씨도 이상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귀신을 봤던 그날. 오늘도 날씨가 좀 안 좋아. 이상해. 느낌이 쎄해.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봤어요. 뒤로 이렇게 딱 돌아서 보니까 오른손에 있던 책이 왼손으로 가 있고 오른손으로 우산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산 때문에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여. 비가 오니까 우산을 폈나 보다. 나도 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걸어서 오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꾸 무서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다시 우산을 이렇게 들어서 오른쪽으로 쓱 봤어요. 뒤로 돌아서 쓱 봤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산 들고 책 들고 걸어 올라와요. 이렇게 돌아서 봤다면 이렇게 봤거든요. 우산이 접혀 있어. 손이 바뀌어 있어. 왼손에 있던 책이 오른손으로 가 있고 우산이 접혀서 펼쳐져 있지가 않아. 거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여기 소름 돋아 있거든요. 이거 안 좋다.
안 좋다는 생각이 딱 든 거. 이거는 귀신이구나. 그래서 점점 걸음이 빨라져. 처음에는 되게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느릿 이렇게 걷고 있다가 좀 빨라졌어요. 빨라지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산은 접혀 있고 오른손에 책 2권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면서 한 번씩 뒤로 돌아봤는데 이 사람은 걷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리 걸음.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제자리 걸음을 해요. 앞으로 오진 않아. 근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랑 왼쪽으로 봤을 때랑 손에 들고 있는 위치가 달라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저거 귀신이다. 확신이 딱 들어서 도망가야겠다. 골목 끝까지 올라오면 2갈래길이 나와요. 오른쪽은 대로변으로 빠지고 왼쪽은 골목길로 이어져요. 근데 여기는 왼쪽은 전부 다 가정집, 오른쪽은 가정집이랑 그 옆엔 교회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교회예요. 이 앞에 교회거든요. 골목을 제가 올라와서 그 제가 다니던 가정집으로 돼 있는 학원이 왼쪽이었어요. 왼쪽으로 꺾자마자 뛰었어요. 3번째 집이 제가 그 다니던 학원이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벨 누르고 대문을 두들겼는데 다행히 거기 같은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교 형이, 남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제가 벨 누르고 대문을 두들기자마자 누구세요? 이러길래 형 저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놀란 거예요. 일단 제가 숨이 막 헐떡이고 있으니까 그 형이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너 왜 그래? 라든지 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을 형이 잊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구두 소리가 저벅 딱 3번 소리가 딱 들렸어요. 저벅. 저는 이제 형한테 귀신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요한 상황에서 신발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벅 점점 가까워져. 귀신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못했어. 그리고 나서 형이랑 저는 동시에 아무 얘기는 안 했는데 대문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 양옆으로 돌이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큰 돌이 올라가 있고 철로 된 문과 그 돌 사이에 틈이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그 공간으로 밖이 보이거든요. 우산대가 보여요. 검정색 우산대가. 저벅 하더니 우리가 있는 대문 쪽으로 몸을 이렇게 트는 게 보여요. 그러더니 앞으로 2걸음 와요. 하나, 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형은 그 문틈 사이로 있는 그 우산대를 보고 있었어.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뒤로 2걸음 가더라고요. 하나, 둘. 그러더니 몸을 이렇게 돌려요. 끼 하고 가던 방향으로 다시 저벅 가는데 이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게 딱 3걸음까지였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 4걸음째 가자마자 이 형이 대문을 열면서 누구야! 이러면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좁은 골목이 아니에요. 이 거리가 꽤 돼. 그리고 우리가 있는 라인 쪽이 전부 다 가정집. 쭉 가정집이고 앞에가 교회예요. 숨을 곳이 아예 없어. 얼굴 처음에 이렇게 내밀었는데 없어서 아예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 형이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팔을 이렇게 딱 잡고서 살펴봐. 그쪽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귀신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정집이 대문부터 건물 내부까지 싹 다 부적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원장님 가족분들이 불교 쪽이어가지고 대문부터 건물 안에 부적이 엄청 많아요. 대문 철문에도 부적이 붙어있고 건물 안쪽에 문 열고 들어가면 마루부터 방, 거실 전부 다 부적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적이 살렸구나. 그래서 형한테 야 저 뭐야 그랬는데 귀신이에요 라고 하니까 형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지금도 제가 봤었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날의 귀신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1탄입니다.